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니네 지금 어렵죠. 상대론이라는 걸 이해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오늘 어찌 보면은 그냥 재미로 보면 그냥 어렵진 않을 수 있어. 니네가 더 오히려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여기는 따로 이론적인 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건데 집어넣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하고 그 다음에 현상하고 이 정도만 이해하고 상대성 이론이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교과 과정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나왔었어. 그런데 선생님은 이번 교과 과정은 특수상대성 이론만 나와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만 이해하면 되고 살짝 선생님이 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강의를 마칠 거야. 자, 특수상대성 이론 봅시다.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이 뭘까? 상대성 이론이 뭘까요? 아주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자, 정지하고 있는 애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거,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봤을 때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본 거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본 거랑 상황이 틀린 거야.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해요.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요. 왜 이제 이런 상대성 이론을 과학에서 더 부각시켜서 배우는 거냐면 요새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처럼 시간여행자도 나오고, 그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규명이 되면서부터 자꾸 드라마 소재로도 나오고, 그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는 또 계속 윤회라 그래갖고 계속 환생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지. 이런 것들. 시간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타임머신. 그 다음에 텔레포트.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상대성 이론이다. 이게 이제 인문학 쪽에서도 상대성 이론은 설명이 가능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니네는 너무나 우리나라 전 국민이 트라우마 있잖아. 이렇게 니네는 TV로 그걸 봤잖아. 세월호 사건, 그죠?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 걸 봤다고요. 그걸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 과정들을 너무 막 울분을 토할 정도로 별의별 일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에 A라는 팀하고 B라는 팀이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우리 일반 국민들은 왜 그걸 못 구했냐 이러는데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한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인 100분 토론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A라는 사건은 똑같이 일어났어. 근데 이 팀에서 본 거랑 이 팀에서 본 게 다른 내용.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요새 그래갖고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사회가 더 서로 간의 가치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상대론이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 이걸 이제 과학으로 푸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치? 별거 아니에요. 우린 이미 상대성 이론을 경험하고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과학으로 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빛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최초에 나온 게 뭐냐면 거기 상대속도 개념이 나오면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이 나오죠. 이거는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마이클슨 몰리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빛도 파동이잖아. 파동이 전파가 돼. 우리 소리도 하면 공기 중에서 전파를 하잖아. 그러니까 매질이 있잖아. 공기라는 매질이 있잖아. 물속에서 하면 물이라는 매질이 있잖아. 그럼 빛이라는 파동도 분명히 어떤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은 그걸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분명히 거기에 어떤 매질의 흐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에테르가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테르가 한쪽 방향으로 막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 지구 전체 천체에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그럼 에테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니? 한쪽 방향으로 흐르잖아? 그럼 지구가 이렇게 올 때는 거스르는 거잖아. 이렇게 갈 때는 순행하는 거잖아. 역행하는 거잖아. 이럴 때 분명히 빛의 속도가 다를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교과서에 있는 실험. 에테르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거기다가 빛을 경로를 다르게 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이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안 그릴 거야.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검출기에 놓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출기에 놓고. 그래서 검출기를 이쪽에 놨다 그러면 검출기에 도달하는 게 경로가 다르잖아요. 빛을 여기다 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 거랑.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랑 이쪽에는 다르잖아요. 한쪽으로 에테르는 흐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게 다르잖아. 그래서 경로가 달랐을 때 분명히
그 경로차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마이클슨하고 몰리가 실험을 했다. 그런데 경로차가 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빛은 에테르는 없다. 결론은 에테르 없다야. 에테르 없습니다. 진공에서 전파가 되더라는 거야. 빛은 정확하게는 우리 두고두고 배울 거지만 빛은 전자기 파동이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니?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전파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가면 자기장은 그 옆에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동에 의해 가지고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에 의해 가지고 얘네 진동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야. 매질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공 속에서 얼마죠? 빛은 진공 속에서 30만 km/s야. 니네 이 정도는 상식이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빛의 속도, 광속 c 30만 km/s. 1초에 지구 얼마 돌죠?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7바퀴? 아니야.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예요. 이게 광속입니다. 어디에서? 진공 속에서 30만 km/s.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네 이거 아까 누구죠?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을 통해 갖고 이걸 유추해낸 거야. 광속은 일정하더라. 광속 불변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는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광속은 항상 C로 일정하다. 항상 C로 일정하다.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50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아인슈타인의 해석이라고 나와있죠. 관찰자의 상대 운동에 관계없이 빛의 속력은 무조건 C다.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애가 보는 빛이나 정지해 있는 애가 보는 빛이나 똑같다는 거야. 이거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여기 봐볼까? 니네 KTX 있죠? 자, 기차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자, 기차라고 해봅시다. 바퀴가 이런 게 있죠? 기차가 시속 지금 여기 이제 관찰자가 여기 바깥에서 관찰하고 있어. 서 있는 관찰자가 정지 관찰자라고 합시다.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 얘가 시속 300km/h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 기차가 있어. 여기에 자, 우리 양궁 선수 누가 있을까요? 기보배 선수 있지. 기보배. 나 선생님 기보배 선수밖에 모르는데 기보배 선수가 양궁의 활을 딱 쏜 거야. 화살이 여기서 날아가는데 시속 100km/h로 날아간다 그래봐. 아우 100km 100km로 날아간다고 해봅시다. 시속 100km. 그러면 이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기보배 선수가 봤을 때는 그 기차 안에서 봤기 때문에 100이야. 근데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화살이 얼마로 보일까요? 이렇게 씁시다. 100 플러스 300으로 보이겠지. 400으로 보일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잖아요. 고전역학에서는 이렇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니네 잘 아는 레이저 포인터 있지? 이 기보배 선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쐈어. C로. 바깥에서 봤을 때 저 속력이 어떻게 보일 거냐는 얘기야. C 플러스 300으로 보일 거냐는 얘기지. B 뭘로 보인다? C로 보인다. 얘도 C로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운동하고 있는 애가 봐도 빛은 C야. 광속이야. 정지하고 있는 애가 달리고 있는 애, 정지하고 있는 애 빛을 봐도 C야. 화살하고는 달라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야.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운동하고 있거나 정지하고 있는 애는 무조건 다 광속은 C다. 그래서 법칙이야. 광속 불변의 법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단어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하고 있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그리고 어떤 물질도 빛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빛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에서 빛 속도보다 빠른 거를 상정할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최고 속도가 빛 속도야. 이렇게. 이거는 어찌 보면 세 발의 피죠. 빛 속도에 비해서 얘는 그게 무시해도 될 정도니까 그냥 광속 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야.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죠.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운동은 동일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더라.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관성좌표계가 뭐죠? 자, 관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냐? 앞부분에서 F가 0이라고 기억나니? 네, 그래서 이걸 써준 거야. F가 0인 이유를. 자, 관성좌표계는 F가 0인. 관성의 법칙에 선생님이 F 0으로 증명했잖아. F가 0이야. 여러분들 F 0이면 기억나니? 뭐뭐 있었지? 정지 또는 등속운동 있었지. 그래서 니네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얘 등속 정지지? 정지지? 얘 좌표계도 관성좌표계. 얘 운동이지? 등속이지? 얘 등속으로 가잖아. 등속이지? 얘 뭐예요? 얘도 관성좌표계야. 그래서 관성좌표계는 정지좌표계도 관성좌표계고 등속운동좌표계도 관성좌표계야. F가 0이잖아. R자임이 0이잖아.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기차를 KTX를 탔어. KTX 안에서 저기 이제 그 요새도 있나? 선생님 KTX 한 번 타는데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매정칸이 따로 있니? 선생님 한 번 타봤는데 경험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기차 타면 막 먹을거리 이렇게 파는 그 아저씨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망에 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귤을 하나 샀다 그래봐. 그래서 귤은 어떻게 되니? 만지작 거려갖고 먹어야지 맛있잖아. 그래서 만지작 거리면서 귤 갖고 이렇게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자, 선생님은 지금 달리는 기차에서 이걸 던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일정하게 달리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는 내가 던지고 받고 이거 위아래로 그냥 위아래로 돌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만 하잖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해돼? 나는 지금 안에서는 정지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니네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인다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나는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보는데 니네들이 봤을 때는 얘가 귤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관찰자가 달랐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지만 니네들이 봤을 때는 포물선 운동. 분명히 속력도 다르고 운동 방향도 달라요. 그치? 그러나 나나 니네들이 본 거나 전부 다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죠. F는 ma라고 하는 가속도 법칙 하나만 딱 적용이 되잖아. 그게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뜻이야. 이해되냐?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달리는 기차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한다고. 니네들이 봤을 때는 귤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우리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분명히 운동 속력이나 속도가 달라요.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에 작용하는 물리법칙은 F는 mg라고 하는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뉴턴의 운동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야. 뉴턴의 이 법칙.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운동은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제조건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자, 두 가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조건, 광속 불변의 원리. 그 다음에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운동은 동일한 물리법칙에 적용을 받더라. 물론 여기서 관찰자하고 운동하는 애가 관찰자가 달랐을 때 얘네들의 속력이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걔의 운동법칙은 정확하게 작용한다. 물리법칙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작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어렵긴 하죠.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정도 수준으로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출발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건 전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다. 등속이다. 그래서 0.8c, 맨날 0.9c, 막 이런 속도가 나오는 거야. 광속의 80%, 광속의 90% 정도 되는 속도다. 이런 의미야. 항상 등속 운동이야. 항상 등속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현상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 요게 이제 좀 어렵지. 자, 먼저 첫 번째 현상 뭐가 있을까?
좀 어려운 말이죠.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줬죠. 어떤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게 상대성을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정지한 애가 봤을 때랑 달리고 있는 애가 봤을 때가 달라. 얘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우주선을 하나 그려볼게. 우주선이 지금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0.8c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행성에 관찰자가 여기 서서 얘를 관찰하고 있어. 얘 0이야. 여기 안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 민수가 타고 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광원이 이렇게 있어. 빛이 민수 우리 광원이 이렇게 있어요. 광원이라 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원이 센터에 여기 딱 들어있는데 내가 선생님 민수라 그래봐. 니네가 봤을 때 내가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근데 딱 가운데에 지금 여기에 광원이 딱 있어. 불빛이 여기 있어. 전등이. 불빛이 반짝하는데 여기에 L 떨어져 있는 거 여기에 L 떨어져 있는 똑같은 거리에 누가 있냐면 검출기 A가 있어. 여기에 검출기 B가 있다고. 그런데 민수가 봤을 때 여기 길이가 L0고 여기 길이가 L0야. 자, 선생님 민수입니다. 센터에서 내가 봤을 때 센터에 있어. 그런데 저쪽에 A가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어. 맞죠?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그러면 광속은 똑같다 그랬어. 거리 같아요. 그럼 여기서 반짝해서 불빛이 양쪽 A, B에 동시에 도달하겠지. 이해되냐? 자, 이거 뭐 쉽잖아. 거리 똑같은데 광속은 똑같아. 그러면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누구 입장이야? 민수가 봤을 때. 민수가 봤을 때. 그런데 영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는 얘기야.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일 것 같으니?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여기에 검출기가 있어요. 처음이라서 어렵지. 검출기가 있고 여기 검출기 B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 검출기가 이렇게 날아가겠지. 얘도 이렇게 가겠지. 빛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얘는 검출기가 도망가는 0.8로 도망가는 느낌인데 얘 쫓아가죠. 불빛이. 쉽게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돼? 다가들지. 얘가 봤을 때야. 영희가 봤을 때. 얘 다가들지. 얘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검출이 됩니다. A가 먼저 검출이 됩니다. 누가 봤을 때? 영희가 봤을 때. 자, 움직이고 있는 애가 자기가 안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되네? 근데 광속 똑같으니까 동시에 도달해. 그래. 근데 정지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는 얘가 A에 먼저 검출이 되는 거야. 영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이게 바로 뭐냐면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이런 개념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보는 사람의 위치에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게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지연이라는 게 나와. 시간지연. 시간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먼저 말로 먼저 써줘볼게요. 뭐야? 운동하는 쉽진 않을 거야.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런 의미야.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 자, 이거 한번 니네 많이 예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자, 우주선에 여기 쌍둥이 A, 쌍둥이하고 쌍둥이 동생을 A하고 B는 지금 쌍둥이 관계예요. 그래서 얘를 우주선에 집어넣어갖고 0.8c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 우주여행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얘가 기준 시간이 얘 시간이 뭐냐면 얘 이 우주선 안에서 측정하네.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거울을 이렇게 하나 위아래로 이렇게 장착을 해. 여기 길이가요 L0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광원을 놓고 불빛을 쫙 쏜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다 거울을 장착해 놓고 여기서 불빛을 반짝하면 얘가 빵 했다가 내려와요. 올라갔다 내려오지. 그죠? 근데 얘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봤을 때 여기서 빵 쐈을 때 여기에 도달할 때는 우주선이 여기 와 있다.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우주선이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럼 거울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올 때 보면은 우주선이 이만큼 가 있는 거지. 그러면 거울이 여기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빛이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 거지.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자, 다시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빛을 쏘게 되면 얘가 위아래로 왕복을 한다고. 이 애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t야. 그런데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0.8c만큼 가다 보니까 여기서 쐈을 때 일로 좀 시간이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일로 이동하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 느리게 가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얘의 시계보다 얘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가.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 지연 현상, 시간 팽창 현상. 그래서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되죠.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 기준이라는 표현은 정지 관찰자가 봤을 때라고 합시다.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걸 우리는 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면 시간을 적게 가니까 나이를 적게 먹죠. 얘는 나이를 많이 먹지. 얘네 인터스텔라 영화 봤잖아. 거기 보면 계속 딸하고 교신하죠. 딸이 요만 꼬맹일 때 아빠가 우주여행을 시작했잖아. 근데 점점 교신할 때 보면 딸이 나이를 먹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아빠는 나이를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죠. 아빠가 이제 내 나이 정도 됐다고 그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원망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갔다. 인류를 위해서 뭔가 했는지 모르지만 가족을 위해서 뭘 했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주여행을 하는 애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이렇게 돼요. 제가면 선생님하고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면서 수식도 쓰겠지만 일단 수식을 하나 써놓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t를 어떻게 씁니다? t0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이니까 이 감마 값이 얼마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더라.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로런츠 인자라 그래요. 조금 심화 있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 가서 이 문제를 풀 건데 아직은 니네가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깐 넣어볼까요? 0.8c로 집어넣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0.8c 한번 집어넣어봐. 0.8c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cc 사라지고 0.8 제곱하면 얼마죠? 88, 64니까 0.64지. 그럼 1에서 빼면 얼마야? 0.36이지. 그 루트 벗기면 어떻게 되니? 0.6이지. 66, 36이니까. 그럼 0.6분의 1이야 이게. 그럼 0.6분의 1은 1보다 크죠? 얘가 1보다 큰 값이야. 이게 1보다 큰 값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t0보다 길어지더라. t0는 얘 기준에서 시간을 t0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빛속도에 가깝게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 이게 이제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정리합시다. 특수상대성 이론 나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광속 불변. 그 다음에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하더라. 그 두 가지 기본 전제 조건 하고 이제 현상을 알면 돼. 자, 운동하는 관찰자하고 정지 관찰자가 보는 게 다르더라. 이렇게 다르더라. 똑같은 사건이. 그 다음에 시간이 늘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있어요? 길이가 수축이 일어나요. 길이 수축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운동하는 관찰자, 움직이는 운동하는 관찰자가 되죠.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민수가 지금 0.8c로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가
행성 AB가 있다 그래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지에 있는 영희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영희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행성도 영희 입장에서 정지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영희가 봤을 때 L0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L0. 이걸 우리는 고유 길이라 그래. 이런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걸 제로는 고유 시간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고유 시간은 우주선 안에서 시간 측정한 애가 고유 시간이고, 여기서 길이는 정지한 애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그런데 운동하고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워낙 빨리 가니까 얘가 되게 짧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L0가 되게 짧게 보여요. L로 보여. 짧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빨리 가는 거야. 더 빨리 가는 거야. 자, 얘 입장에서는 L0를 그 시간 t로 간다 그러면 얘는 같은 시간 t에 길이를 더 짧게 가니까 먼저 가는 거야. 그게 젊은 거야. 그래서 젊은 거야. 자, 이제 두 가지를 따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얘가 봤을 때, 정지한 애가 봤을 때는 운동하고 있는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 애가 봤을 때는 길이가 짧게 보이는 거야. 시간은 똑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 지금 첫 시간이어서 아직 감이 좀 없겠지만 이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조금 감은 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영희가 봤을 때 역으로, 상대성은 역으로도 봐야 돼. 똑같은 얘기니까. 역으로 영희는 정지에 있는데 얘가 달려오고 있잖아.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바보라는 표현을 쓸게. 민수는 좀 바보 같아요. 지가 0.8c로 달리고 있으면서 우주선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영희가 자기한테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 속도인데. 영희가 자기한테 0.8c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민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고, 영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영희는 민수가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 뭐야? 지가 정지에 있지만 지가 달려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민수 길이가 만약에 L0라고 해봐. 민수 우주선의 길이가. 이건 민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에요. 그런데 영희가 보면 L0보다 짧아 보여요. 왜? 얘가 달려가는 느낌이니까. 얘가 달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민수의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야. 야, 너 민수 그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나 괜찮은데? 민수는 지가 L0 이렇게 넓어요. 근데 영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민수 우주선이 되게 좁아 보이는 거야.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길이 수축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뉴온의 지표면 관측이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세하게. 자, 뉴온의 지표면 관측이 있어. 뉴온 기억나니? 뉴온 기억나? 우리 기본 입자 중에 하나죠. 태양에서 태양광선이 막 오다 보면 태양풍이라고 그러죠. 그게 오다 보면 우리 대기의 열권 쪽에 있는 입자들이 태양풍을 맞아가지고 깨져요. 거기서 뮤온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 대기 중에 한 10km 바깥에서 뮤온이 생성이 된다고. 근데 얘가 이제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져요. 뮤온이.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빛속도에 가까워. 그래서 얘가 뮤온이라는 입자가 떨어지는데, 뮤온은 이렇게 쓰죠. 얘가 광속의 99%로 달려들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세크인가? 책이 없니?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요. 10의 마이너스 6승초구나. 6승초. 이게 뮤온의 라이프 타임이에요. 뭐라 그랬지 그거? 라이프 타임? 수명이에요. 수명. 뮤온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야. 6승초야. 그러니까 너무 짧잖아요, 수명이. 그런데 여기 지표면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뭐 한 10km 정도 돼요. 뭐 한 3,000m라고 해볼까? 3km? 뭐 이렇게 있다고. 많이 만들어져서. 얘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표면에서 관측이 될 수가 없어요. 고전역학적으로 이거 계산해보면 안 돼요. 얘가 내려올 수 있는, 살아있을 요 관측이 되려면 얘가 올 수 있는 게 700m까지인가 올 수 있어. 700m? 뭐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계산해보면. 근데 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요. 얘가 관측이 돼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뮤온이 이게 관측이 되지? 지표면에서.
얘 수명이 이렇게 짧고 얘가 출발한 점에서 이게 고전적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시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발견이 돼. 이걸 설명하려는 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지. 자 이제 이거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여기다 이제 써봅시다. 첫 번째 뮤온의 입장하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정지관찰자인 영희가 있다 그래봐. 영희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영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요렇게 되죠. 자 뮤온 입장에서 한번 먼저 볼까요? 뮤온 입장에서는 자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뮤온 안에 여기 안에 외계인이 한 명 이렇게 조그만 애가 귀여운 애가 타고 있다고 해봐. 얘가 이제 우주선 안에 타고 있다고. 뮤온이라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데 0.99c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금 지구로 돌진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 원래 영희가 봤을 때 산 높이가 이렇게 높은데 뮤온이 본 산 높이는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확 자기 라이프 타임은 정해져 있어. 얼마야?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런데 이걸로 계산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뭐 예를 들어 한 700m라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얘가 봤을 때 3000m나 뭐 또는 아까 3km 있어. 3km가 계산해 보니까 400m밖에 안 되잖아. 길이가 확 수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운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가야 될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뮤온의 입장에서는 자기 라이프 타임은 정해져 있어. 자기 시간은 T0로 정해져 있어. 근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도착해 있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번엔 영희 입장 볼까요? 영희 입장에서는 저 운동하고 있는 뮤온을 보는 거지. 떨어지고 있는 뮤온을 보는 거지. 근데 뮤온의 시간이 내 시계랑 비교했을 때 되게 느리게 가. 0.99시로 시간 팽창. 시간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야 될 길이는 3km인데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명으로 지표면에 도달해 있는 거야. 조금 감이 오냐?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이게 특수 상대성.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시간 지연이나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을 이 뮤온 하나로 여러분들 정리해버리면 돼요. 뮤온을 이해하면 뮤온의 지표면의 관측에 대한 거를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뮤온이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고전역학적으로는 뮤온이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인데 이걸 계산해보면 얘가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관측이 되더라는 거죠. 왜? 그거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영희 입장에서 봤더니 어때요? 영희 입장에서 얘가 0.99c로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시계랑 얘랑 비교했을 때 제 뮤온의 시계가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이게 더 길어지는 거야. 아, 얘 오래 사네. 오래 사니까 어떻게 돼? 같은 거리를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지표면에 관측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뮤온 입장이야. 자 뮤온이라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외계인이 되게 조그만 외계인이 있어요. 얘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0.99c로 떨어지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영희가 봤을 때 이 길이가 되게 긴데 얘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오다 보니까 내가 갈 길이 짧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수명은 변함이 없는데 길이가 짧으니까 얘가 벌써 왔네? 이렇게 도달해 있는 거야. 지표면에서 관측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조금 이해가 되니?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도 있는데 네 번째는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질량과 에너지에 또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질량 증가가 나온다고. 그냥 식만 써놓읍시다. 그래서 질량 가진 어떤 물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까지 가려 그러면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질량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니? M0 감마 이렇게 쓰죠. 길이 수축은 식으로 쓰면 L은 L0에 감마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길이가 수축이니까 증가는 감마를 곱하는 거야. 감마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얘는 뭐예요? 증가니까 감마를 곱해야지. 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감마가 얼마다고? 1보다 큰 값이라 그랬지?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가끔 나와요. 심화 과정에선 0.8c 집어넣으면 짠짠 아까 얘기했죠? 0.8 제곱하면 8864니까 1에서 0.64 빼면 0.36이지. 그럼 0.36을 루트 벗기면 어떻게 돼요? 0.6이지. 그러니까 0.6분의 1이니까 1보다 큰 값이야. 그래서 감마를 곱하면 항상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는 애가 누구야? 시간하고 질량. 감소하는 애는 누구야? 길이 수준.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 입장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달리고 있는 애가 봤을 때는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정지한 애가 봤을 때는 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달려오는 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상대성 이론이 쉬워져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교과과정 벗어나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뭘 봐야 되냐면 쌍둥이 모순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쌍둥이 모순이에요. 쌍둥이 모순은 뭐냐면 이게 물리학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어떤 부분인 거냐면 이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을 만들어 놓고 해보니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쌍둥이 동생하고 형하고 놓고 한 명을 갖다가 0.8시로 우주여행을 시킨 거예요. 분명히 시간지연 현상 때문에 얘 한 명이 나이를 덜 먹지. 분명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애는 젊어요. 지구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 뭐 늙어 죽었거나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순이야. 선생님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라며. 그러면 이런 거죠. 잘 봐. 여기 지구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제 시기가 느리게 가는 거잖아. 저기 안에 우주선 안에 있는 쌍둥이가 봤을 때는 지구에 있는 쌍둥이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잖아. 여기서 모순이 생겨. 왜 갔다 온 애만 나이가 젊어야 되냐고. 서로 상대적인 건데. 이게 쌍둥이 모순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는 얘기야.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게 특수상대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야. 왜 그러겠니? 얘 쌍둥이, 우주선 쌍둥이 탄 쌍둥이는 갔다가 왔잖아. 니네 광속으로 갔다 왔어. 그럼 갔다 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니? 갔다 왔다는 의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야. 엄청난 힘이. 얘가 가서 끼익 하고 멈춘 다음에 다시 우왕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등속 운동이냐 이게? 조건에서 안 맞는 거야. 우리 여기 조건 만들었잖아. 어디 있었어? 등속 운동.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무조건 등속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등속. 근데 지금 방금 우주선이 갔다 온 거는 등속 운동이 아니야. 등가속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거 관성좌표계가 아닌 거야. 가속좌표계인 거야. 그래서 가속좌표계가 적용되는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힘이 작용해. 그래서 블랙홀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야. 블랙홀이 쫙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뭐 중력 렌즈 현상 뭐 이런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중력파 뭐 이런 거 있죠. 최근에 막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주 일부분인 거야. 그래서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관성좌표계. 여기 해당되는 건 무슨 운동? 등속 운동.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관심 있는 이 쌍둥이 모순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 좌표계가 아닌 거야. 가속좌표계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갔다 온 애만 젊은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갔다 온 애도 젊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애도 젊을 수도 있어야 돼.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르다. 보는 애마다 너 왜 이렇게 젊었어? 너 왜 안 늙었어? 얘도 나를 보고 너 왜 이렇게 안 늙었어? 이래야 되거든. 이게 맞으려면. 그래서 이게 쌍둥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 쌍둥이 모순을 해결하는 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순인 거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 왜?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나올 때는 전부 다 계속 같은 등속 운동이다라는 조건이 항상 나오는 거야. 항상 나오는 거야. 자, 꼭 기억합시다. 뭐라고? 자, 정리하자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조건이 두 개가 있다. 전제 조건. 뭐 있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 다음에 관성좌표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해봤더니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가 관찰자마다 다르더라. 운동하고 있는 애랑 정지하고 있는 애가 다르더라.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시간 팽창 현상. 운동하고 있는 애의 시간이, 그걸 뭐라 그랬어? 운동하고 있는 애의 이 시간을 고유시간. 얘 시계의 시간을, 얘 빛이 여기 왔다 갔다 한 시간을 T0라고 하는 고유시간이라고 정한 거야. 정한 거야. 그랬는데 얘의 시간을 T를 측정해 보니까 얘가 측정한 T는 얘보다 길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시간 지연, 시간 팽창 현상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짧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증가하더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뭐예요? 니네들 잘 아는 타임머신이지. 타임머신이야. 그래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시간 여행. 근데 시간 여행이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험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지 예지. 어떤 물체를 갖다가 광속까지 가속시키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소립자 뭐 이런 중성자 이런 애들 가속시키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니네 뭐 백투더 퓨처나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거기는 막 무슨 자동차 같은 애가 샥 가잖아. 그런 정도의 질량이 빛속도로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 에너지를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게 타임머신이에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설명할 때 보통 이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질량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빛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그 질량 증가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더라.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타임머신, 뭐 텔레포트 이런 거 다. 텔레포트도 가능한데 실제로 뭐 그런 실험을 했었대. 옛날 뭐 그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나와요. 그러면 텔레포트 하는데 뭐 군대 가지고 막 실험하고 막 그래서 일개 구축한 부대에다가 거기다 뭐 광선을 쐈더니 얘네들이 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환원을 시켰는데 배는 살아남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얘네를 소립자 수준으로 분해를 해갖고 전송을 시켰다가 다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개론 프로젝트 이런 거 다 됐다 그래도 사람을 소립자 수준으로 분해해가지고 다시 합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기술로는 이제 그런 게 돼야지 뭐 전선이나 광섬유를 타고 전송을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빛속도에 가깝게 전송시켜서 저쪽에서 가서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게 텔레포트야. 그래서 순간에 뿅 하고 좀 저기 가 있는 거야. 내가 뿅 하면 역강시대 가 있는 거지. 이런 게 텔레포트잖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차원 이동이라고 하죠. 4차원의 세계 뭐 이런 얘기할 때 공간 이동, 시간 이동. 근데 이게 이제 먼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방식 자체가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특수 상대성.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딱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요 정도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뮤온 가지고만 정확히 정리를 하면 돼요. 뮤온을 꼭 기억합시다. 뮤온은 광속의 99%로 지표면 위에 상공에 생겨가지고 얘가 이론적으로는 고전역학적으로는 떨어져도 지표면에서 관측될 수가 없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는 이 관측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달리는 애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 정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명 연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 끝냅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세요.